제 손목을 딱 잡으시더니 친구 중에 한의사가 있는데 예쁜 여자가 오면 손목을 오래 잡고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그냥 담백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걸 만약에 욕을 거기다가 한다던가 그러면 만만하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힘이 없어 보여요. 힘이라는 게 어떤 물리적인, 피지컬적인 힘도 얘기하는 거고요. 목소리나 이 말에 있어서도 힘이 없어 보이고 자세도 좀 구부정한 그런 느낌인 것이죠. 제가 20대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음성이 아닐 때예요. 그래서 대학교 축제 준비를 한다고 그때 좀 늦었어요. 저랑 똑같은 이유로 늦었던 사람들이 옆에 2명이나 있었거든요. 근데 사강 선생님께서 저만 혼내시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외모가 크게 차이가 뭔가 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말에 힘이 없었어요. 제가 너무 늦어가지고요. 그랬는데요.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좀 혼내키기에 더 만만해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말, 습관, 자세, 표정이 다 세트예요. 세트. 같이 묶여 있는 건데 저 자세예요. 저 자세. 어깨도 조금 구부정하고 고개도 툭 떨어뜨려져 있고 입꼬리도 내려가져 있고 음성도 기어 들어가고 작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왠지 함부로 할 수 있을 것만 같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죠. 첫인상을 볼 때 외모에서 한번 보고요. 그 다음 이 사람이랑 말을 섞으면서 한번 더 봐요. 입은 그 사람의 두 번째 첫인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해봤는데 이 사람이 자기 의견도 딱 건강하게 있는 사람 같고 목소리에도 힘이 있으면서 발음도 또박또박 정확하고 속도도 여유가 있는 속도로 말을 하고 단어에서도 중요한 단어를 강조하면서 말할 줄도 알고 이런 제스처도 풍부하게 잘 쓰면서 정말 뭔가 좀 남다르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중요하죠, 사실. 이 얘기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왕따는 안 좋은 거예요.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인간관계가 거의 쌍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사람들로부터 섞이지 못한다면 스스로는 좀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예컨대 너무 의견을 고집하는 경우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다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의견을 얘기했는데 이게 의견이라는 게 사실 어떤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좀 받아주시면 되는데 꼭 거기다 대고 야 그건 아니지, 야 그건 틀렸지 라고 딱 그 첫 마디부터 비난, 비판 팍 들어가게 되면 아무도 사실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완전 반대로 내 의견이 거의 없는 경우예요. 그것도 한두 번 물어보는 거지 이것도 계속 묻기가 좀 힘들어지거든요. 결국 이것은 내 의견을 잘 전달한다라는 데 방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1번 하나, 내 의견 말하는 거. 그 다음 2번은 상대방이 무슨 얘기 했을 때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라고 이 상대방의 의견도 나의 의견처럼 똑같이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내 의견을 내가 딱 냈으니까 당연히 내 의견을 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의견 또한 존중해 주니까 이 사람이랑 계속 대화하고 싶다는 생각도 절로 들게 될 겁니다. 요런 좀 자세 그리고 말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이 말의 억양만 놓고 봐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한다고 할 때도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라고 마치 계단을 한 칸씩 통통통 내려가는 느낌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명료하게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앵커들이 자주 쓰는 비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딱 명료하게 탁 끊어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연습해 보시면은 진짜 좀 남다르게 들리게 될 거예요. 저는 이럴 때 오히려 화를 내시지 마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웬만한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카페에 갔는데 나 뭐 마실지 물어보지도 않고 야 그냥 너는 아메리카노 마셔 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건 무시하는 말이죠. 이럴 때 괜히 발끈해서 아니 왜 나도 시킬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나는 카페라떼 라고 그냥 담백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마치 애교 섞인 말투로 아니 나는 카페라떼 이런
그러면 마치 어른이 아이를 볼 때의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등한 인간으로 대한다기보다는, 그래서 말투 억양도 단절감이 있되 담백하게 말씀하시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실제 겪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남녀노소가 모임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이 차가 엄청 많이 나게 되는 모임이었고, 대낮에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제 옆에 나이가 지긋하신 거의 이제 노인분이신 어르신이 한 분 앉아 계셨어요. 근데 이 분께서 갑자기 제 손목을 딱 잡으시더니, 내 친구 중에 한의사가 있는데 예쁜 여자가 오면 이렇게 손목을 오래 잡고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제가 더 당황했던 것은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의 이제 연배가 다 있다 보니까 이걸 깔깔깔깔 같이 웃어버리셨어요. 자, 이럴 때요 여러분, 너무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된다면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너무 놀랐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 놀랐으니까. 갑자기 제 손목을 허락도 없이 만지셔서요. 앞으로는 그런 행동 삼가해주세요. 불쾌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막 욕을 거기다가 한다던가 그러면 사람들 보는 시선에 따라서는 저를 더 안 좋게 보는 사람도 분명 거기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잘못은 하신 거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담백하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너무 당황하면 사람이 말이 안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 나 그런 상황에서 말 못했어 라고 하신다면 핸드폰 번호라도 어떻게든 알아내셔서 문자로라도 말씀을 꼭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거 중요한데요. 척 하지 마세요. 척. 예를 들면 괜찮은 척. 손목이 잡힌 상황에서 하하 같이 웃었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사람은 그냥 이걸 웃어서 넘길 수 있는 정도이구나 라고 오해해요. 그러면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앞으로 더 생겨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네? 그럼 더 무례하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차라리 그럴 때 무표정이라도 하세요. 무표정. 돌려깔 때는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 했어. 그럼 지금 그 말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그냥 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실제 수강생분께서 겪은 일이었는데, 이제 회사 사람들이랑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누구씨 어제 누구 대리랑 되게 늦은 시간까지 같이 있던데 몇 시까지 같이 있었어? 뭐 했던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분께서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실제 뭐 아무 일이 없었음에도 그렇게 말을 하니까 괜히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만 같고, 그렇다고 뭐라고 말하자니 좀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만 같고, 그래서 너무 당황했대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던 지금 그 말 무슨 말씀이세요를 써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께서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스스로 사그러들더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거울 반사처럼 이렇게 해주면은 상대방이 오히려 당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멘트 정도는 좀 평소에도 연습을 하셔서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 말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웃으면서. 그러니까 막 인상 쓰고 이런다기보다 나의 그 평상시 평정심은 지키면서 할 말은 한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와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내 기분은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하면서도 지금 그 말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그냥 담백하게 얘기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는 그냥 웃으면서 사람들이랑 잘 지내시면 된다는 거죠. 스스로 강해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나를 탐탁하게 여기는가?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누군가? 나 자신과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봤을 때, 야, 형수가 너 옛날에는 참 말하기 자신감도 없었는데 이렇게 배우면서 참 좋아지고 있네. 난 네가 참 더 좋다. 갈수록 좋다. 라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좋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쌓이면서 자존감, 자신감, 자기 효능감 이런 쪽으로 쭉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와의 관계가 좋다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봅니다. 이게요, 사람이 처음에 마음은 누구나 먹어요. 새해 우리가 누구나 다들 결심하잖아요. 영어를 열심히 하리라. 자, 그런데 왜 그게 이어지지 않냐면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래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말하기 실력이 0부터 10이 최대치라면 한 3 정도라고 볼게요. 근데 3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10 되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은 10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계획도 무리하게 세워요. 하루에 나는 5시간 연습해야지. 근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해낼 수 있는 아주 조그만 거라도 좋아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개구리 뒷다리 뭐 이런 히 발음법들 기억나시죠? 이걸 아침에 한 번이라도 하고 가는 거예요. 세수하면서 한 번 한다. 자, 이걸 만약에 내가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일 잘 지켰다? 그러면 치킨 한 마리 나한테 사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조그만한 걸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면은 점차 더 잘하게 되겠죠. 저만의 공식이기도 한데요. 할 만큼 했으면 그걸로 된 거다. 저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인간관계에서 내가 할 도리는 우선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내 말투가 이미 누가 봐도 공격적인데 내 마음이 따뜻하다고 해서 그걸 상대방이 안 알아준다? 그걸 상대방 탓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어느 정도 보완을 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도 뭐 이런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또 저런 사람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도리 다 했다면 괜찮다. 이런 말도 있죠. 오는 사람 반갑게 손 흔들어주고 반가워. 그리고 가는 사람 고마웠다고 그냥 손 흔들어준다. 그 어떤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누구다? 나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있어야 그 사람과의 뭐 또 관계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진짜 내가 그 관계에서 할 만큼 했다면 한번 날 잡아서 담백하게 얘기해 보세요. 내가 이런 게 조금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 혹시 이렇게 저렇게 좀 해줄 수 있겠어? 라고 그냥 담백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상대방이 아니 난 그 관계에서 이렇게 못하겠는데 라고 하면 그 역시도 그 사람의 선택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죠. 그러면 아 그렇구나 라고 그냥 저는 마음을 조금 닫는 것도 방법이라고 봐요. 왜 이런 말 있잖아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여러분 인구가 80억 명입니다. 이 세계에 아직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할 도리 다 하셨다면 조금은 내려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뉴사이드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이 술술 나오게 도와주는 말술사 이형숙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기회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